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실 조폭 보고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오늘 헌재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슬슬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검찰의 아주 수상한 움직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의 탄핵 심판 추가 기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회 지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의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정해질지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헌재는 윤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강희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서울 동부 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채택 여부 역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마도 최종 변론 정도만 지정하고 빠르게 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부분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8명으로 가려는 것 같고, 만약 기각 분위기가 있다면 어떻게든 임명을 서둘러 선고가 늦더라도 갔을 텐데 말이죠. 해당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관련해 헌재가 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회 선포하고 안건 상정해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국무회의예요. 이게 53회 임시 국무회의인데 그러면 이 앞에 지네들 말대로 이 앞에 열렸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거 한덕수 말대로 간 다음에 그게 실제 국무회의였다면 제52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홈페이지에 없어. 그럼 갖고 오라는 거야. 맞아면 니네가 말하는 대로 이게 국무회의라고 하면 갖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요. 웃긴 게 뭐냐면 51회 임시회의 국무회의록은 있습니다. 왜냐면 12월 3일날 그날 개엄했던 날 아침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51회가 열렸어. 그 얘네 계산대로 하자면 그날 밤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52회가 돼야 돼. 근데 없잖아, 회의록이. 왜 없느냐?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같으면 국무회의 진행할 때 개회 직전에 국민의례를 해요. 국민의례를 모든 국무회의 원래 다 해.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니까. 근데 그 국민의례를 누가 진행을 하느냐? 행정안전부의 의전행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의전행정관이 사회를 봐요. 국무회의 사회를. 자,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대통령이 이야 다 일어나가지고 국회에다 경의를 합니다. 그러고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전행정관이 앉은 다음에 총리한테 사회권을 넘기거나 대통령한테 사회권을 넘겨요. 그러면 국무회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의전행정관이 그 뒤로 뭐 하느냐? 이 회의록을 씁니다. 이걸 위한 준비를 하는 게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야.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해야 됩니까? 회의록 만들었는지, 회의록 홈페이지에 올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와가지고 지 말대로 개회도 안 했고 폐회도 안 했는데 이건 어쨌든 의결 종족수가 찼으니까 국무회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은 자꾸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며 난리치는데 이걸 보시죠. 검찰이 흘리는 소스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된 것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수기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은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인 11명조차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모이자 비상계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신용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말 파면할 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가능하면 한 달 안으로 윤두창 파면 선고를 듣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